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들이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간 꽁꽁 숨겨왔던 우리 군의 비장의 무기가 드디어 공개된 건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이번 미사일 전력 공개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강력하고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집 3부작 미사일 3대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30% 세일. 먼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설빔이 아닙니다. SLBM입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국내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 발사된 SLBM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까지 했는데요. 당일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은 정상 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현재까지 SLBM의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이렇게 6개국뿐이었는데요. 이날 시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의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SLBM 발사 성공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SLBM 운용만으로도 엄청난 전략적 역량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잠수함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떠오를 때까지 위치를 굉장히 파악하기 힘든 진짜 스텔스 무기체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는 정말 어디서 쏠지 예상도 어렵고 그만큼 요격도 어려운 데다가 선제 공격을 통해서 쏘기 전에 제거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설령 적국이 아군에 가지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선제 공격으로 제거할 수 있어도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핵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복을 통한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최강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SLBM 이렇게 막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 SLBM은 개발 단계에서 지상 시험 발사를 해보고 그게 성공적이면은 한 반쯤 가라앉은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중에서 시험 발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SLBM이 전력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수함에서 자세 제어를 해서 발사하는 것이 수중에 안정적으로 가라앉혀진 바지선에서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간 SLBM을 직접 잠수함에서 발사한 나라가 6개국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점화 비행시키는 콜드런치 후 부스터 점화, 메인 추진기관 점화, 비행에 이어서 탄착 단계로 이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콜드런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콜드런치는 이 콜드는 감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사했는데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핫 런치라는 거는 발사관 안에서 직접 그 미사일의 로켓 엔진이 점화가 돼가지고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건데 콜드 런치는 압축 공기나 가스 같은 걸로 일단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통 튀어나가게 한 다음에 그 튀어나간 미사일이 공중에서 이 로켓을 점화해서 날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천궁 중거리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콜드런치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보기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잠수함에서 그것도 물 속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아무나 못해요, 진짜. 이번에 시험 발사된 SLBM 같은 경우에는 현무2를 베이스로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SLBM을 개발할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어떤 개조 개량도 쉽고 이런 거라면 아무래도 현무2 계열이겠죠. 그래서 현무2 B형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무2의 사거리 연장 버전으로 형상을 변화하지 않고도 사거리는 500km까지 연장되었고 탄두도 기존에 500kg이었던 것이 1톤까지 2배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사거리나 탄두의 무게도 확실한 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현무2 B형의 개조 버전의 재원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LBM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거를 최초로 개발해서 실용한 나라가 실은 소련이에요. 그러나 아이디어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 유보트라고 잠수함이 있죠. 독일 잠수함. 걔네가 미국을 정말 때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독일에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게 유보트로 당시 독일이 개발했던 V2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국까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잠수함이면. 근데 당시에 유보트만 해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미사일을 직접 탑재하진 못하고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용기를 잠수함 뒤에 매달고 미국 근처까지 가요. 그래서 그 용기에서 직접 V2 미사일을 발사해서 뉴욕을 타격한다. 이런 아주 원대한 구상을 연구한 바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실용화는 이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렸죠.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서 소련까지 건너간 겁니다. 최초로 실용화된 SLBM은 구소련의 R-11FM이라는 물건입니다. 1955년이죠. 근데 사거리가 아주 150km밖에 안 돼요. 지금 기준은 굉장히 짧은데 스커드 미사일의 초기형인 스커드 A를 잠수함에 실었기 때문인데요. 소련이 SLBM을 먼저 실용화한 것은 1960년대까지도 미국에 비해서 소련은 핵 공격 전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특히 유사시에 미 본토를 공격할 방법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하지만 1961년에 미국이 사거리 1850km에 달하는 폴라리스 SLBM을 개발하면서 소련의 SLBM 독점은 정말 짧게 막을 내립니다. 폴라리스는 이제 그 뒤로 계속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60년대 후반에는 4,500km까지 늘어났죠. 물론 소련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 사거리와 위력을 늘린 버전들을 개발했고 2007년에 나온 러시아의 R-29 시네바 미사일은 사거리가 11,500km까지 증가했으며 미국도 이제 1990년에 개발한 트라이던트2에서는 한 12,000km까지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진짜 뭐 태평양 넘어 대서양 넘어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는 거죠. 80년대까지 SLBM은 미국과 구소련의 독점이었어요. 근데 80년대부터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국산화에 성공해서 2000년대는 여기에 인도가 가세했고 2016년에는 북한이 북극성 시리즈 SLBM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는 못하고 바지선까지밖에 안 갔어요. 지금 현재 SLBM은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도 높아졌지만 여러 발의 탄두를 탑재해서 다목표 동시 공격이 가능해요. 한 예로 트라이던트는 최대 14발까지 90킬로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도 공개됐는데요. 바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건데요. 우리 군 발표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랄까 거의 미친 듯이 늘려버린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하갱도 타격까지 가능해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타격해서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괴물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의 미사일들보다 탄도 중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탄도미사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의 평시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투사하는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비대칭 전력의 파괴력 끝판왕 이런 애들 말고는 이것만 한 게 없다. 이게 사실인가요? 흔히 얘기하는 벙커버스트하고 비교하면 이게 정말 충분히 어떤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흔히 벙커버스트라고 불리는 그 미국의 GBU-28 관통폭탄이 있어요. 이게 무게 약 2톤인데 안반 약 30m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톤짜리가 이 정도고 더 업그레이드된 무게 14톤의 GBU-57 폭탄인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6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탄두의 무게에 따라서 이 관통 능력은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미사일 6톤? 8톤? 뭐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7년 11월 3차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거리 제한, 즉 최대 800km까지 묶여있던 사거리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에 발표할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위력이 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얘기하는 대로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은 지하 목표라든가 뭐 방어된 목표들도 정말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주 긴장하게 될 것, 그건 확실합니다.